다음은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국민과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의원 신봉규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청년일권 신봉규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마음으로 은평구민의 미래를 위해 첫 구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구정 질문은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냉철히 다시 생각해보고 김미경 구청장님은 어떤 비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실지 은평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은평 환경 플랜트 시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은평 환경 플랜트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은 현재 은평구의 최대 관심사이자 김미경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 건설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으로 앞으로 은평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23위 은평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은평구민도 현재 은평구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체적 내용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플랜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1053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타운 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해 건설된 최신 시설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 만 9년 8개월인 현재까지 은평 뉴타운 전 지역과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일부 폐기물을 더해 하루 최대 용량 48톤의 폐기물을 가스와 용융로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이 2011년 10월 SH공사로부터 토지 및 설치 시설 일체를 체납 기부받아 GS건설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제출 자료 기준으로 은평구의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더한 하루 평균 총 발생량 2012년에 189톤에서 2017년 206톤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말 기준 하루 평균 208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순수 반입 처리 비용은 톤당 2012년 31,241원에서 2017년 81,016원으로 5년 사이 2.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평 환경 플랜트 내 처리 비용을 제외한 매각 소각에 드는 순수 반입 비용은 총 6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은평 환경 플랜트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현황과 처리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은평구는 총 75,30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 중 15,047톤을 은평 환경 플랜트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은평 뉴타운 내에서만 하루 평균 20톤이 발생하였고 연간 처리 비용은 17억 4,200만 원, 은평 뉴타운 외 관내 타 지역 처리분까지 합하면 연간 41억 5,700만 원이 은평 환경 플랜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은평구 전체 폐기물 총 처리비는 톤당 16만 7,569원이며 환경 플랜트 총 소각 비용은 톤당 27만 6,268원, 전체 처리 비용 대비 1.6배 높은 비용입니다. 은평구 1인당 폐기물 처리 비용은 25,922원이며 환경 플랜트만 사용하는 뉴타운 주민 1인당 폐기물 처리 비용은 31,400원. 이는 은평 뉴타운 주민 1인 처리 비용의 30%의 세금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 자체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재된 채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로 유입되어 수상 관로를 통해 은평 환경 플랜트로 자동 포집되어 처리됩니다. 이처럼 뉴타운 소각 폐기물은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섞여 처리되므로 소각 효율이 상당히 낮고 또 은평구 관내 타지역 생활 쓰레기를 받아 처리하지 않으면 그 효율을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평 환경 플랜트 첫 설치 목적대로 은평 뉴타운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실제 은평 뉴타운 주민 1인에게는 더 많은 비용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은평 환경 플랜트의 운영 수익금 등을 뺀 톤당 순소각 처리 비용 21만 6,700원은 타 자치구 설치된 소각시설과 비교해보면 강남 82,327원을 비롯하여
타 소각시설에 비해 2.6배에서 4.1배까지 높은 실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환경플랜트가 처리비용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보여주고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16억이 포함된 금액이라 은평구 부담은 줄어든다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지원액 16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SH공사로부터 소각시설물을 기부 체납 형태로 인계받을 때 운영 적자액은 연간 16억 이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되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2011년 9월 서울시 마을건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서 작성된 은평 자원해수시설 운영비 재정지원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은평 자원해수시설 총 운영비 23억 6천만 원에서 열 판매비 및 반입수수료 등 7억 8천만 원을 감하여 산출한 운영적자가 15억 7,900만 원을 볼 때 앞으로 은평구가 인수 운영 시 부담할 적자는 연간 16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지원 방식은 연간 실제 운영 적자 금액의 50%만 지원한다며 지원기간은 지원 시점으로부터 20년을 한정하였습니다. 더구나 상기 연간 예상 적자 금액은 생활 폐기물 및 집하수송 관로 유지비 2010년 기준 3억 8,100만 원이 제외된 적자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 집하수송 관로 유지비는 4억 이상이 소요되어 노후화가 빨라지는 앞으로는 인상 비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수송관로의 내구연한 20년으로 앞으로 10년 이내 대제적 보수 및 교체를 감안하면 전체 수송관로를 다시 교체하는데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적자 금액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인수 후 20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과 13년 후부터는 전액 구비로 은평 환경플랜트가 운영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13년 후까지 인건비, 자재비, 유지비 등의 단순 인상분만 반영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실제 운영 금액은 분명 은평구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평 환경플랜트의 운영비 산출 내역 중 시설 유지 및 약품 재처리비 등 정산비 산출 내역만을 근거로 향후 예상되는 추가 지출 증가를 보겠습니다. 청수행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예산 정산비는 2016년 18억 8,300만 원으로부터 해서 2018년 21억 9,177만 2천 원, 해마다 약품비 인상, 재처리비 및 유지비용 증가에 따른 정산비가 9%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SH공사로부터 인계받을 때 서울시 마을경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 인수 운영 시 노후시설 개선과 민간 위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비는 매년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규모 자원해수시설 특성상 운영수지를 고정시킬 방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평 환경플랜트는 은평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 시작부터 은평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자명한 시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은평구에 들어와 의문으로 시작해 알아본 몇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며 당시 이 시설의 인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가 바로 은평 환경플랜트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 은평구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주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은평 환경플랜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미래 운영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평 환경플랜트 시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관해 의문이 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당시 은평구청장 김우영, SH공사 사장 윤민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 김효수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및 환경플랜트 은평 한옥마을 관련 협약서를 3자 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제5조 1항을 보면 은평구는 은평 환경플랜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인수하며 SH공사는 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은평구에 제출함으로써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을 보면서 당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 환경플랜트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조건으로 왜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지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많은 운영 적자를 내는 시설을 인수받으며 왜 아무런 조건 없이 인수하였는가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대등한 입장에 있는 기관사이에 은평구의 재정 여건이 불리한 큰 금액의 적자 시설을 인수하며
재정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서울시나 SH공사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SH공사와의 협상 기술이 부족하였을까요? 본 의원은 시설 인수 당시 SH공사와의 협상에 은평구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관해 2011년 5월 10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은평구는 시설 운영 적자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SH공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집합시설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줘야만 환경 플랜트를 인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평 환경 플랜트는 생활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소각되다 보니 처리 비용이 일반 쓰레기 소각 비용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분리 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시설인 은평 환경 플랜트를 어느 날 갑자기 은평구청장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결국 은평구가 인수받게 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협약은 은평구 주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협약 조건임에도 당시 은평구청의 내부 실무자들과 논의가 되어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독단으로 진행하여 은평구에 막대한 부담을 남기게 한 것인지 협약서 체결 이후 은평구민께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는 은평 환경 플랜트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이 되지 않게 수거되어 소각되는 시설이면서 엄청난 적자를 내는 소규모 소각 시설이 분명한데도 당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왜 조건 없이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은평 환경 플랜트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은평 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S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에 대해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급된 금액은 58억 5,710만 18만 6천 원이며 이 금액은 은평구청 2012년도 세 수입으로 기속되었습니다. 이후 설치비 58억 5천만 원을 포함 국시비 보조를 받아 총 사업비 91억 2천만 원인 현재의 은평 뉴타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은평구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설인 은평 환경 플랜트를 인수하면서 왜 은평 뉴타운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데 한정하여 사용하게끔 협약서에 서명하셨을까요? 은평 뉴타운 개발은 사업으로 주민 편익시설이 은평구 내에서도 잘 구비되어 있거나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이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사정이나 현상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은평 뉴타운 내 시설이니 뉴타운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한정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큰 실수인 것입니다. 이 논리로 이야기드리자면 은평 뉴타운 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평 환경 플랜트는 뉴타운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로 건립된 은평 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추진 근거로 보면 2012년 7월 23일 구청장 지시사항 제89호 10분 거리 동네 도서관 확충 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서는 공공도서관 한개소가 있음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은평 뉴타운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10분 거리가 넘는 곳으로 가야 하거나 공공도서관 한개소도 없는 지역이 더 많은 형편을 모르지 않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더욱이 종교시설로 용도 지정된 부지를 재정비 촉진 계획까지 변경해가며 은평 뉴타운 공공도서관을 왜 이렇게 성급한 결정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하여 은평구 전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는 일을 하였을까요? 매년 혹은 여러 번 걸쳐 공공도서관 신축 민원을 요구하는 지역이나 주민이 없어서 있을까요? 세 번째로 2011년 은평 환경 플랜트 소각 양 증설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은평 환경 플랜트 내부에는 하루 소각량 48톤의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소각로 증설에 관한 검토 결과를 추가 비용 148억 원, 하루 처리량 100톤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한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도 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설사 증설한다 하더라도 당시 1매립 처리량 109톤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며 은평구 생활 폐기물 전량의 안정적 처리 불가로 적격성 없음 판정도 있었습니다. 하루 소각량 100톤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내부 기계 배관 수리, 냉각수, 공정수가 무기를 감당할 수 없어 모든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전문 사업 시행자의 결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평 환경 플랜트는 넓은 부지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소각 시설로 들어서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왜 아직도 이 시설에 대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네 번째로 은평 환경 플랜트 운영비 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지난 10월 17일 은평구의 재무건설위원회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하남시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현장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폐수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등 모두 지하 한 곳에서 모여 처리되는 세계 유일한 시설로 지상부는 공원, 관리동,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되어 세계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시설입니다. 이곳 시설 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 은평 환경플랜트와 하루 48톤의 처리 용량이 같은 소각로 시설입니다. 하남시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가스 용융화 방식인 은평 환경플랜트와 차이가 납니다. 운영 방식에 따른 변동비 차이가 있겠으나 환경기초시설 하루 처리 양 48톤 규모에 따른 운영비에 관한 기본 지침은 준용되는 바 하남시 소각로 시설 운영 인력은 27명, 은평 환경플랜트 28명, 비슷하여 운영사 고정비, 즉 인건비, 경비, 기타 경비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은평 환경플랜트는 위탁사인 GS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재계약엔 연간 고정비 금액을 20억 4,497만 4천 원으로 산출, 하남시 위탁 운영사인 코롱은 동일 항목들에 대하여 연간 17억 2,817만 4,913원을 산출하여 은평 환경플랜트가 18.3%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GS건설에서 산출한 내역에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술료가 연간 1,500만 원, 하남시 운영 내역에는 없으며 사용처도 알 수 없는 기타 비용으로 연간 1,200여만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GS건설은 첫 위탁 계약 후 3년간, 2년간에 걸쳐 두 번의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 제한이 2회까지 재계약을 한 것은 내부 운영에 대한 점검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은평 환경플랜트에 대해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은평 구민의 미래와 전체 주민을 위해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할 시설이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은평 환경플랜트는 은평 뉴타운 주민만을 위한 시설에 왜 은평구 전체 세금을 사용하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현실에서 이 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은평구 주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의를 통해 원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이 문제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 환경플랜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은평 환경플랜트의 적자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셋째, 적자 금액의 50% 시비 지원이 소멸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넷째, 환경플랜트의 수송관로 노후 교체로 인한 교체 시점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 계획과 연계하여 은평 환경플랜트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규 의원님께서 정말 은평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까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관동 은평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운영 방법, 적자 운영 방법, 적자 운영에 대한 방안, 또 적자 금액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 주는 16억에 대한 50% 소멸되고 나서의 문제, 그 다음에 수송 관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은평 환경 플랜트는 4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소각장이며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혼합 소각 처리로 인하여 타 지역 소각 시설보다 고비용으로 운영되어지고
시설 노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는 연간 2억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은평 환경 플랜트 내 소각시설 1기를 추가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증설 시 과도한 공사 비용이 한 350억 정도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축법에 따른 고양시와의 협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할 결과로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민간위탁 운영 비용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산출된 사항이고 또 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내년도 민간위탁 시 원가 산출 용역 시행으로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열 판매량 지역난방공사의 단계 협상인데 지역난방공사에 보내고 있는데요. 판매량과 또 전기료, 유지 보수비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지속 여부는 내구 연한이 경과시에 서울시와 우리의 폐기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하영호입니다. 신병구 의원님께서 은평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질문 사항이 많아서 제가 초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환경 플랜트는 2009년 완공된 시설로 GS 등 3사가 2019년 3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9년째 운영 중인 시설물로 노후화 등에 따른 고장 및 수리로 인해 운영비는 연간 40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은평구에서는 2011년 은평 환경 플랜트 인수 시 운영 적자가 예상되기에 소규모 저효율 자원 회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16억 원의 운영 적자를 서울시로부터 20년간 서울시 지원 계획에 의해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플랜트의 설비 증설은 은평 환경 플랜트 잔여 부지는 1,526제곱미터이고 현 건축 부지는 3,518제곱미터보다 현저히 작아서 소각로의 증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평 환경 플랜트 내부 증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비 용량이 148톤으로 한계에 부담을 주어 모든 설비를 재교체해야 하며 고양시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소각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 적정성 및 증가 방안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은평 플랜트 시설 운영비는 민간위탁 계약 시 환경부 원가 산출 지침을 통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비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경정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열 판매량, 전기료, 약품 처리비, 유지 보수비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내년도 은평 환경 플랜트 민간 위탁 시 원가 산출 용역을 충실하게 시행해서 타당한 운영비 산출로 안정적인 은평 환경 플랜트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남시 유니온 파크를 설명을 주셨는데요. 은평 환경 플랜트는 동일 규모 소각 시설이지만 하남시 소각장보다 순처리 비용이 하남시 처리장은 그 안에 비용이 포함 안 된 부분이 수송 운반 비용이
포함이 안 됐지만 저희 군은 자동 집화 시설로 이런 부분을 공제를 해야 되고 열 판매 수익 부분들을 추가로 공제하게 되면 실제로 하남시가 우리 은평 플랜트보다도 6,189만 6천 원 정도밖에 더 비용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 플랜트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협력업체 구축으로 마포구 자원 회수시설 이용이 가능할 시 반기마다 있는 대정비 기간이 보통 30일가량 소요가 됩니다. 생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7년 후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고비용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민간 소각장은 처리할 수 있는 물량과 기간을 특정하여 즉시 처리할 수 없어 폐기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은평 환경 플랜트의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주변 여건과 폐기물 처리 방향 그리고 서울시 및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우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준비하실 수 있게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사전에 미리 많이 논의도 하고 자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눴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했는데 우리 하영우 국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하영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본 의원이 이미 앞에서 다 질의사항에서 나왔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은평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사용되어야 되지 않냐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다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 처리 비용을 아까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고정비로서 위탁 운영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고정비 내역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특급 기술자를 사용할 것인지 고급, 중급, 초급 비율로 자체적으로 확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소각시설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그 자치적으로 선정하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보니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직접적인 비용, 순수 처리 비용을 말씀드린 부분은 소각물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 고정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인력 차이에 있어서는 지금 한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28명, 하남시 27명. 그렇다면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 위탁계약 3년, 재계약 2년에 조례에 나와 있는 횟수 2회까지 오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자료 준비해 주시라고 정말 감사합니다만은 아쉽게도 본 의원이 질의합의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셔서 많이 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더 우리 팀장님들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리는 부분은 분명하게 확답을 바란다기보다도요,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 산출 내역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2번을 통해서 협의된 부분이 아닌 매번의 산출 내역에 따라서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셨습니다. 관련 자료 더 상세히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어차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실 겁니다. 상세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연간 3억 가까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정비 기간이라는 게 저희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의는 솔직히 은평 환경 플랜트를 매몰까지 먼저 선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장기 집행 계획으로 볼 때 연간 들어가야 되는 돈을 13년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면 매몰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이 좀 조사해본 결과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 향후 그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매몰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전체적 운영 내역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함께 논의하셔서 은평의 미래를 지금 시점에서 출발하시는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관동 김진애 의원입니다.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악취로 인해서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휘발성 유효화물들로 인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은평 환경 플랜트는 냄새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크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800병상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다 그 정도의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접해 있죠. 그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청에서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죠. 병원이 들어와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에서 그 검토를 병원이 들어올 정도인 공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사항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판단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은평 환경 플랜트를 할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환경 영향 평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평가되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앞에 이제 리츠가 들어오는데 저는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리츠 그러니까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저는 느끼고 있는 거는 냄새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완전 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소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리치가 들어오는데 바로 뒤에 소가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불완전 연소된 그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 구청장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불완전 연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은평 환경 플랜트는 열분해 용융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다르고요. 공해 물질의 발생량이 타 방식에 비하여 적고 또 이게 50% 좀 저감된 상황이기도 하죠. 또 다이옥신이 미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설립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또한 본 구청장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성을 제기하고 문제 사항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청년주택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각종 그 시설의 근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SH공사에 하는 우리 청년주택이라던가 또한 병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또 근처에 또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좀 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3회 이상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 없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